자, 오늘 문제 유아 초등 문제인데요. 유아 초등 쪽 문제가 오른쪽 그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모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얘네 둘을 모아서 이렇게 되고 둘을 모아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예시를 굳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설명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친절하게 예시를 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새로운 규칙 또는 낯선 규칙 또는 익숙한 규칙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제시가 될 때 예시를 줌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이 규칙을 한번 살피고 그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게 문제의 보통의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 이유는 사실은 어머님들이 아이를 풀릴 때 첫 번째 단계로는 아이가 요 글은 읽어줄 수 있어요. 읽어주고 나서 유아라고 하면 또는 아이가 스스로 읽고 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더해져서 여기에 오고 더해져서 여기에 오고 이 글만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글로 생각한 규칙을 얘를 보고 생각해보고 풀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림의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1, 2, 3을 여러가지 순서로 써 넣었을 때 물음표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어떻게 내려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예시만 보고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먼저 하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혀 안 궁금해요. 그럼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찌됐든 제 의도는 그냥 읽어주고 다 설명해주고가 아니라 예시를 주는 건 이걸로부터 규칙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으게 되는 거구나. 만약 어머님들께서 아이에게 얘하고 더해져서 여기 써지는 거고 얘하고 더해져서 여기 더해져서 여기 써지는 거야. 같이 읽어본 다음에 이걸 한번 살펴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실제로 이제 이 아이는 요 내용은 공부하긴 했지만 실전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낯선 문제 중에 이런 의도를 가진 규칙을 파악해서 해봐라고 하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태도나 학습 방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인지하셔서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하면은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자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죠. 어찌됐든 요 밑에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려고 했었냐면 제일 처음 생각은 동그라미 안에 1, 2, 3을 한 번씩 써넣었을 때 물음표가 가장 큰 물음표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의도는. 그런데 그렇게 내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아는 사람은 그냥 가운데 넣어놓고 답이 바로 나와버릴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좀 고생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난이도를 낮추고 아이에게 좀 폭넓게 생각하게 하자. 같은 문제라도 그런 의도로 1, 2, 3을 여러 가지 순서로 써넣었을 때 물음표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 이 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의 차이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이제 이 문제를 아이와 잘 해결했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얘는 몇 가지 이제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1, 3, 2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이거 갈수록 쪼그라드네요. 갈수록 자리가 없어서 요런 수들을 아이들이 순서대로 찾을 때도 사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자, 무슨 말이냐? 빼먹지 않고 여러 개를 찾아서 따져야 되는 경우에는 이 조건들을 1로 되는 걸 먼저 찾아보자. 그 다음 2로 되는 걸 찾아보자. 그 다음 3으로 되는 걸 정해놓고 찾아보자. 이런 순서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나열해가지고는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 번쯤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풀게 해서 막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수학 교육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조금씩 같은 의도를 전달하면서 아이가 서서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면 엄마가 하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뭐 보여준다던가 반복하면서 해야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공부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고 아이가 얘기했다고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1, 2, 3, 3, 2, 1 이렇게 가운데가 똑같이 2이면 양쪽이 바뀌어도 모으기한 결과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있었죠. 그 규칙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노란색 자리의 차이 또는 그 규칙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나가서 문제를 풀어보고 한 번 더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거예요. 자, 합이 똑같은 것끼리 공통점이나 규칙을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성질이 있는 걸까? 하면 바로 여기 세 개의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동그라미 중에 바로 얘가 제일 위에 있는 물음표에 들어갈 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의 질문이 물음표가 가장 크게 해라 하면 여기에 3이 들어갔어야 될 거고, 그죠? 가장 작게 해라고 하면 여기가 1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여러 가지 다 찾아봐라 하면 여기에 1이 들어갈 때, 2가 들어갈 때, 3이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여기 나머지 수는 어차피 한 번씩 더해지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랑 계속 이제 이 한 문제 가지고 아이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유도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 들어간 게 왜 커지고 작아지고 얘 때문에 달라질까? 얘는 둘은 바뀌어도 안 달라지는데 얘는 다른 데하고 바뀌면 달라져. 왜 얘는 달라지고 얘 3이 들어갔을 때 왜 클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제 같이 해보고 뭐 아이가 발표를 못하면 얘기를 못하면 이제 얘기를 해주고 끝낼 수도 있는데 덧셈을 하면 얘하고 더해지고 얘하고 더해지죠. 이때 얘는 여기에 더해지고 얘는 여기에 더해지고 한 번 더해지는 반면에 얘는 이쪽에다가도 더해줘야 되고 이쪽에다가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더해진 수가 다시 만나서 이제 더해지게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얘하고 그러니까 결과를 이렇게 한번 봐요. 1, 3, 2 이렇게 더해진 결과를 보면 여기에는 이쪽으로 써야겠네요. 여기에는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수가 가장 크게 가장 작게 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문제를 뭐 이렇게 내거나 하진 않은 건 요 내용은 유아수학이나 뭐 1학년 수학으로 쳐도 수준이 좀 높죠. 그래서 문제 의도에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시기에는 이 내용까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다 아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아이가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잘한다, 또 흥미있어 한다,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재미있어 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더 확대해서 아이에게 이거 이렇게 한번 관찰해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끊어져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
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 사고력 교재들에 아마 네, 나와 있었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2, 3학년 수준에서 아까 그 문제를 딱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끌어올려서 이 문제는 자, 어떤지 한번 보면 역시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생각, 논리 뭐 이런 건데 오른쪽 그림은 6개의 사각형 안에 이렇게 6개의 사각형 안에 지금은 1, 2, 3, 4, 5, 6 나란히 써놨고요. 1에서 6까지 수를 써놓고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와 만나는 자,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동그라미와 만나는 인접한 4개의 수 또 동그라미와 만나는 4개의 수를 4개의 수의 합을 구한 것입니다.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설명해놨으니까 규칙을 보면서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5는 얘고 이렇게 4개 더하면 얘 그런 규칙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가장 크게 이 둘의 합이 가장 크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얘를 더하고 얘는 얘를 더해요. 조금 전 문제하고 사실은 똑같죠. 이 문제는 잘 푼 아이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얘 더하게 되는 수들 중에 이 부분의 수와 이 부분의 수는 이쪽에도 더하고 이쪽에도 더하고 이쪽에도 더하고 이쪽에도 더해요. 반면에 양쪽에 있는 4개의 수는 한 번씩만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를 만들어라 했을 때는 이 별과 세모에만 5와 6을 써놓으면 되는 문제였죠.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고 이걸 잘 아는 학생들 중에 이 부분에 이제 1하고 2만 넣으면 최소가 된다는 부분도 쉽게 파악하고 그 부분까지도 얘기했다고 그 인스타에 올려주신 어머님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알기는 조금 어려운 식입니다 했지만 그게 바로 이렇게 아는 식이 또는 아이들이 딱 설명해주면 그렇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약간 복잡한 형태로 제가 문제를 낸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과 같은 생각의 문제들은 사실은 제가 5학년 6학년 문제는 이 문제를 낼까 했었어요. 제가 원래 낼까 했었던 문제는 뭐냐면 4학년에 그러니까 아주 심화의 문제도 될 수 있고 5,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제 함수가 빠져서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초등에는 이 포함과 배제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집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예요.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자, 그래서 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60명이 수능 간단하게 할게요. 60명이 풀었다고 하고 이 두 번째 문제를 50명이 풀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두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맞은 사람이 60명, 이 안에 있는 게 60명이라는 뜻이죠. 2번 문제를 맞은 사람이 50명, 요 안에 있는 게 50명이라는 뜻이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이죠. 그죠? 이때 두 문제를 모두 맞은 학생은 최소 또는 최대가 얼마가 됩니까? 이런 질문의 문제도 윗학년에서 심화로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합 단원이 중1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진짜로 이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이제 초등 심화 문제로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꼭 뭐 집합인데 요 안에 몇 명, 요 안에 몇 명 해서 벤 다이어그램 정도의 문제는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같은 문제는 최대 최소가 이렇게 돼야 되죠. 50과 60이니까 제일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이 전체가 요 안에 쏙 겹치는 경우예요.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죠. 집합에서는. 그죠? 네, 이렇게 수업 겹치는 경우에. 그래서 최대는 50. 최소는 뭐냐면, 최소가 중요한데, 최소는 얘하고 최소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해버리면 50명 더하기 60명이니까 50명 더하기 60명은 100명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몇 명은 겹쳐 있어야 되느냐? 바로 10명이 겹쳐서 60명과 50명 중에 10명은 공통이다. 그래서 더한 거에서 10명은 공통이니까 사람 수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10을 빼서 100이 되니까 최소와 최소는 10에서 50까지, 바로 10에서 50 사이다. 이런 문제도 위탁년에서 제일 심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합이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진 않았고요. 자, 이번에 냈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맛, 딸기맛, 사과맛, 사탕을, 이 문제도 이제 그 인스타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풀었는데요. 포도맛, 딸기맛, 사과맛, 사탕을 같은 개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사탕의 3분의 1을 먹고 남은 사탕의 6분의 1을 먹고, 사탕을 확인해 보니까 포도맛은 한 개도 먹지 않았어요. 자, 먹은 사탕은 처음에 있던 딸기맛과 사과맛 사탕을 더한 것이 몇 분의 몇입니까? 이 문제는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기준. 요구하는 것이 뭔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보면 전체의 3분의 그 전에 같은 개수로 있다. 자, 같은 개수로 있다. 그 다음에 전체의 3분의 1을 먹었다. 또 남은 것의 6분의 1을 먹었다. 다음에 포도맛 사탕은 없었다. 먹지 않았다. 그리고 먹은 사탕은 처음에 있던 딸기맛과 사과맛, 이 딸기맛과 사과맛에 대해서 얼마가 되느냐, 몇 분의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줄 한 줄이 다 생각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투루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고 다 문제 푸는데 따져야 되는 조건들이에요. 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분의 1과 6분의 1이라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3개, 3개, 3개 있다라고 개수로 생각하고 개수로 가정하고 푸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문제도 물론 이제 성립하겠죠. 자, 같이 해보면, 그림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면, 개수로 이렇게 333 해가지고 포도맛 3개, 딸기맛 3개, 사과맛 3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은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비율로 답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푸는 것도. 그래서 이제 개수로 할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그림으로. 자, 포도맛, 딸기맛, 사과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포도맛은 먹지 않았다고 했고 처음에 3분의 1을 먹었어요. 3분의 1을 먹고 남은 부분의 나머지의 6분의 1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머지의 6분의 1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빗금칠한 이 부분은 먹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먹은 사탕 중에서 포도맛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포도맛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제외하고 얘는 포도맛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포도맛이니까 포도맛을 빼고 문제에서 요구한 질문은 뭐냐? 요구한 질문은 포도맛을 제외한 두 가지 맛의 전체에 대해서, 처음에 있던 양에 대해서 먹은 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체로 봤을 때 몇 분의 몇입니까? 이런 거니까 얘를 3등분하면 6분의, 방심하면 이렇게 수가 똑바로 나옵니다. 6분의 4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또는 약분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네요. 3분의 아이고 2 이렇게 3분의 2로 답을 찾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인스타에 아이들 답 올려 놓은 거 보시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잘 풀었어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못 푼 아이들이 뭐 올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풀었고 이 문제를 이제 대부분 저처럼 그림 그리진 않았고 이렇게들 많이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자, 3분의 1로 사탕의 개수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먹었고 다시 6분의 1을 먹었는데 포도 맛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포도. 자 이렇게 생각하면 포도 맛을 제외한 사탕 중에서 몇 분의 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6분의 4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답을 올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과 같이 분수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있고요. 다음에도 분수 문제 중에서 그림을 통해서 해결하면 편리한 그런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드리니까요. 방송 나중에 라이브 방송으로 못 보시더라도 올라오신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 수학 공부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는 분수를 못 배워서라기보다는 3학년도 그림으로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심화 문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위쪽으로 설정해놓고 접근했지만 3학년부터 분수 배우고부터 제일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계산이 없잖아요, 그죠? 계산이 없이 전체의 몇 분의 몇, 전체의 몇 분의 몇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3학년부터도 분수 배운 이후로는 다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